진행될 예정이에요. 저희가 시니어와 청년이 하나가 되는 시작점이라는 모토는 동일하고요. 이 메시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 협회 관계자들은 좀 더 다양한 컨셉을 고민하고 도입할 예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분들이 일, 관계, 사랑을 주제로 사전 제출한 고민 중에 저희가 소수 인원을 선발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3-4분 정도 모셔놓고 일정한 시간을 김일영 회장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회답과 액션 플랜을 받아 여러분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 소규모 컨셉, 상담 컨셉은 한 6개월 정도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상담 과정에서 작은 과제 같은 걸 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실 거예요. 네, 이런 과제를 조금씩 완수하시고 6개월 후에 해결할 고민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 디플로마 발급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본인을 가장 괴롭혔던 고민거리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그게 성장의 발판이 되고 그 고민을 극복한 오히려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나의 고민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고민 이야기하고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거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6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을 확신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임원진들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차가 많이 막히는 관계로 아직 두 분이 도착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회장님 먼저 소개해드리고 본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본 행사 주최자이시자 오늘 3분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주실 한국 시니어 이미지 진흥협회 회장이신 김일영 회장님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회장님께서는 국내 1호 시니어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희 기존의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시니어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한국 이미지 진흥협회를 개선하셨고요.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저희 대화로 좀 소통하고 간극을 줄이고자 저희 더 프리스타트 행사를 개최하시게 되셨어요. 그리고 또한 15개 창업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내신 사업가이시기도 하고 앞에 보이는 김일영의 더 셀렉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네, 그럼 회장님 한 말씀 들어보고 본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달이 그냥 그렇게 흘러 다시 또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갑고요. 지금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처음 저를 만나시는 분 계실까요? 서희 씨 다녀가셨나요? 프리스타트에? 이전에 서울청에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를 보셨겠다, 그쵸? 그러니까 저를 오늘 처음 만나신 분은 안 계시죠? 저번에 네네. 우리 지혜 씨도. 네, 반갑습니다. 어쨌든 나의 고민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부터 시작이 안 되면 나를 브랜딩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알아야 내 스스로 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언제까지나 우리가 나의 고민을 남에게 들으면서 해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이 있는데 나는 리더형인지 아니면 나는 내가 완벽형인지 그 다음에 나는 다혈질인지 아니면 또 나는 굉장히 평화적인지 그 모든 기질들을 서로 나 스스로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는 기술을 터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생각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득할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안에는 보물 창고가 다 있어요. 그 내재되어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제가 함께 열어서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름길,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고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을 도와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나를 먼저 알면
내 어떤 삶의 행위의 주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의 주체자가 되면 제가 아까 하덕규의 자유라는 그 노래를 오프닝 곡으로 틀어놓은 이유는 저는 그걸 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어요. 내가 알 속에 있는지, 내가 아래에서 깨어난 내가 누구인지, 그를 만날 때는 그가 내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작업, 이 어떤 하나의 라이프 어쨌든 그 코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마음은 그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6회차 같이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오늘은 제가 주제를 정해드렸지만 사랑, 관계, 일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않고 저한테 그냥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주셔서 나누게 되면 본인의 고민은 하나지만 지금 세 분이 계시면 세 분의 어떤 고민을 함께 담아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내놓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보다는 용기를 내신 여러분들께 저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앞으로도 점점 내가 정말 더 깊이 있는 걸 꺼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작할 거고요. 제가 이 순서는 임의대로 이름을 호명을 할게요. 그리고 한 사람당 20분씩 시간이 주어지는데 제가 5분 남았을 때 5분 남았다고 미리 알림을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제일 일찍 와주신 이유미님 고민 먼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관련된 고민을 주셨었는데요. 일을 즐기면서 재밌게 하고 싶은데 항상 돈을 벌고 시간을 때운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생각을 고치고 싶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의 분야를 정하는 기준의 우선순위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했냐면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나눴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중요한 일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근데 급한 일은 내가 당장 지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당장 해야 하는 일도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구분을 해서 일단은 패스 찬스를 써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중요한 일, 급한 일 중에 내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라면 중요한 일이겠죠. 그러면 일단 급한 일은 패스. 그래서 이제 저는 중요한 일을 남겨놔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고민이나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 패스 찬스를 저는 쓰다가 맨 마지막에 2개가 남으면 저는 정답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A와 B의 정답지를 만들어서 OX로 이제 결정을 해요. 근데 E를 했을 때 장점, ER을 선택했을 때 단점, 또 B의 장점과 단점을 쓴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또 결정을 하냐 하면요. 이거는 저의 경우입니다. 근데 어쨌든 방법은 거의 저는 똑같다고 우리의 그 삶의 결정하는 패턴은 같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면 남이 만들어 놓은 유를 재편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정답지를 만든 다음에 X가 많은 것을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X가 적은 거를 선택을 하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5가 많은 걸 선택할 것 같잖아요. 근데 X가 적은 거를 저는 선택을 했어요. 네, 그런 방법이고 우선순위라는 거는 그리고 지금 우선 우리 유미 씨가 갖고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록을 하라고. 혹시 그 블로그 하고 계신가요? 블로그는 안 하고 그냥 인스타 같은 거. 인스타는 거의 이제 좀 보여주는 거고 블로그는 내 자신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인스타도 굉장히 내가 브랜딩하고 우리는 지금 셀프의 시대, 마케팅의 시대, 그 다음에 브랜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내가 나를 알리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겸손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겸손된 삶을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인스타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SNS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저는 가장 먼저 블로그를 하라고 싶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내 일상, 내 가사,
어떤 내가 느꼈던 감정,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자세히 내가 기록처럼 내 어떤 하나의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지나가지만 기록은 남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피하고 싶어 하는지, 나의 강점과 기질을 알게 돼요. 근데 그 글로써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기록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누적돼야 되기 때문에 유미 씨는 앞으로 제가 세 분께 미션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블로그를 올리셔서 그 블로그 글을 매일 오늘부터 저 프리스타트 셀렉션에 다녀갔다. 근데 나는 지금 이런 고민이 있었다. 근데 그 고민을 나는 이렇게 지금 Q&A를 풀어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근데 내가 나의 느낌과 생각, 그 다음에 나의 그 결론까지 그거를 이렇게 쭉 매듭까지 짓는 어떤 글이 필요해요. 그냥 생각만 갖고 있는 그런 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을 하다 보면 그 글이 하나가 되면서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나를 드러내는 어떤 하나의 그게 몸에 체득화가 되면은요,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조급함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을 때운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순간순간에 집중하라는 게 아마 그런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미 씨가 일에 대한 우선순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스 코스를 쓰고 정답지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고민하는, 아직 저에게 털어놓지 못한 것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부터 그런 식으로 한번 자기를 응용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가 나아가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을 알아야 내 행위의 주체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선택에 대한 올바른 어떤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선택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문제에 대한, 오늘의 고민에 대한 답은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그 선택 방정식이 무엇인지 거의 반복되는 것들이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미 씨가 지금 시간을 때우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걸 다른 사람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미 씨의 어떤 그런 삶의 방향대로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간을 때우는 게, 시간을 때운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을 즐기면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은 우리가 너무 하기가 내가 좋아서 즐기는 게 있고 정말 내가 쉬워서 즐기는 일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전자의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프로와 아마추어에 대한 얘기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프로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직업의 고수입니다. 그리고 프로는 행동이 앞서요. 프로는 자기 분야에서 끈기 있게 어떤 행동을 해요. 근데 아마추어는 그냥 즐기면서 비전문가예요. 즐기면서 하는 비전문가. 근데 아마추어는 행동에가 감정에 이끌려서 어떻게 보면 생각이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내가 프로답게, 답다는 말을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프로다운 삶을 유미 씨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더 궁금하신 거? 지금 한 사람한테 지금 네 분인데 20분씩 시간을 할애했었어요. 조금 더 길게 가셔도 되니까 그냥 편안하게, 혹시 오늘 예상하지 않았던 꼭 그 질문이 아니어도 저에게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근데 다들 돌아보면 취업이랑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주는 회사를 들었을 때
대기업에 들어가라고 지원을 무조건 해봐라 이런 분들도 있고 너가 약간 하고 싶은 분야, 너의 전공 이런 거를 따라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제 전공에 확신이 없어서 확신을 많이 더 공부를 해서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걸 빨리 찾아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 나를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 다음에 내가 뭐가 강점인지 그거를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오답지를 한번 써보실게요. 그렇게 해서 써보시다 보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드는 게 가장 쉬운 거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결혼을 하고 굉장히 옷을 잘 입고 아이들 옷을 잘 입힌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자부심으로만 갖고 있었지. 근데 그게 너무 지속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정말 감각이 있구나, 센스가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거를 아이들 옷을 갖다가 팔면 내가 돈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여성 옷을 내가 입는 것처럼 상대방 옷을 입히면 이것도 돈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학교는 뭐 꿈도 꿀 수 없었고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빚을 갚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학벌도 없고 스펙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너무 이제 힘든 그 결혼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계도 어려웠고 정말 수도꼭지가 졸졸졸졸 나오는 너무도 힘든 어떤 그런 가정 형편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결국은 역발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유미 씨도 지금의 역발상이라는 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유미 씨 중심에서. 그래서 지금 전공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전공 분야를 가져가는데 그 전공 분야가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남에게 내가 뭘 칭찬을 받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가슴이 뛰고 기쁜지 그런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를 제일 잘해요, 유미 씨는? 들은 거는 일단 제가 옛날에 운동선수 생활했었어가지고 운동이요? 무슨 운동이요? 했었어요. 탁구요. 7, 8년 정도 생활했는데 선수 생활? 네, 어. 어렸을 때 어디에서요? 뭐 소속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이제 단체로 이렇게 나가는 네네. 전국체전이라는 전국체전? 네네. 가서 잘 하고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그만둔 왜 그만뒀어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오늘 좀 많이 맞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감독분들 좀 많이 때리시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반대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반대는 처음부터 있었을 텐데 그래도 선수 생활을 했던 건 본인의 의지였어요? 그 전까지는 반대를 하시진 않았는데 막 몽든 그런 걸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지 마라 해서 그게 몇 학년 때였어요? 6학년 때였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그만두면 약간 좀 멘탈이 약간 좀 바로 멘붕이 오잖아요. 왜냐면 공부에 네. 집중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공부는 거의 약간 좀 기초 같은 걸 배우는 거고 중학교 가서 뭐 수학 이런 거 배우고 과목이 생기는 건데 중학교 때부터 되게 열심히 해서 잘 했어요. 공부 잘 했고 고등학교 때도 괜찮게 해서 이제 대학도 가고 싶은데 가고 했는데 가고 싶은데 갔어요? 실례지만 어디 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천대학교라고 가천대 가천대. 지금 뭘 전공하고 계실까요? 생명과학 전공. 네. 근데 그냥 단순히 약간 과학이 좋아서 간 거였는데 네. 분야 쪽을 배우는 게 좀 미생물 이런 바이러스 이런 쪽을 배우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인체 쪽을 배우는 줄 알고 간 건데 제대로 그러니까 알지 못한 채로 약간 성적에 맞춰서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전공을 살리겠다는 그 의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요. 지금 유미 씨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제가 청담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에서 너의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경제였대요. 그랬는데 이대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왜 지금 그 연세대학교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사무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저는요 학교만 봤지 과목을 안 봤대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는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인체는 바이러스부터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저는 그게 절차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나가는 과정인데 그게 싫고 그거를 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진로는 나의 어떠한 그런 전공 분야에 대한 어떤 한 부분 조각 퍼즐 조각을 뺀 그 판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이라도 그것이 내가 별로 계속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면 그러면 내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를 또 OX 문제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지금 유미 씨가 지금 잘하는 일이 체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가 정말 우리 시쳇말이라고 해도 되죠? 이거 방송에 나가나요? 편집해주세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 죽을 만큼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정말 돈 한 푼도 없이 정말 나는 누구한테 이제는 신용을 다 잃어서 손을 벌릴 수도 없어. 부모님한테 마저도. 그랬을 때 나는 밥은 굶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게 혹여 뭐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옷 사는 거. 그러면은 옷을 잘 사나요? 아니면 충동 구매해가지고 옷을 그냥 쌓아놓고 또 안 입나요? 꾸준히 사면서 정리를 하면서 뭐 팔 건 팔고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팔아요 또? 네. 명품? 아니 그냥 쇼핑몰 그럼 지금 쇼핑몰을 운영은 해보신 적은 없는데 네. 그럼 쇼핑몰에서 사갖고 다시 쇼핑몰에 팔아요? 중고 마켓 같은 걸로.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옷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옷을 잘 입진 않는데 약간 여러 종류 있는 걸 좋아해요. 여러 종류 있는 걸. 맨날 다르게 입고 싶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은 옷을 내가 비즈니스로 한번 비즈니스 코드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직 공부 중이라 해보신 적은 없을까요? 소질이 없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옷 사는 것만 밥은 안 먹어도 그건 포기하지 않았다. 옷 입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입는 걸로 즐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고 뭐 노는 거. 노는 거? 네. 어떻게 노는 거? 친구 만나서 놀고 게임도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유미 씨가 이제 약간 좀 정체된 삶 때문에 지금 저에게 어떤 그런 고민을 얘기하신 게 아닐까. 이제 본인이 이 정체성을 좀 풀고 나를 자아를 좀 찾아서 내가 어떤 진로를 조금 방향을 바꾸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생각과 감정의 본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바뀌는 게 생각이에요. 근데 나의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거든요. 그게 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 본성이 바뀌지 않는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가장 내가 잘 가는 길이고 그게 어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어떤 그런 내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미 씨가 지금 옷 좋아하고 또 운동을 지금 어렸을 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운동에 대한 신경이 어쨌든 탁구가 됐든 뭐가 됐든 운동을 좋아했던 친구들은 운동 신경이 발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잘 했었다라고 하면 운동과 그 다음에 지금 옷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스펙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스펙이 내 인생 성공에 비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운동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거 전공하고 있는 분야 그래서 세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이 인체에 대한 메커니즘을 공부하면 우리는 나중에 우리 유미 씨가 혹시 뷰티 쪽에 공부를 하더라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는 본인이 전공을 했으면 일단 저는 특별한 내가 이거 도저히 나는 이거 못하겠어 라고 멈추고 싶은 특별한 어떤 그 이유가 없다면 저는 가면서 그것저것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저는 운동과 그 다음에 본인의 진로에 대한
어떤 그 지금 계속 진행해야 되는 공부, 전공 분야, 그리고 우리는 좀 N잡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미지 메이킹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뷰티 쪽, 아니면 뭐 필라테스 쪽,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약간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그 사람들에게 내 어떠한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충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를 다시 한번 OX 답안지에다가 적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블로그 그거를 해서 본인을 브랜딩해서 지금 마케팅이 전략일 것 같아요. 유미 씨는. 그래서 나를 알리는 작업, 나를 드러내는 작업, 그러면서 앞으로 또 우리가 만나가는 지금 5회가 남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그거 한번 해봤는데 어땠었나요? 라고 제가 여쭤볼 거고, 지금 유미 씨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의 미션은 블로그 작성, 그 다음에 운동, 뷰티, 그 다음에 내 아까 전공, 아까 생물학이라고 했나요? 인체 생명과학. 근데 저는 또 거기서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생명과학을 공부하면 혹시 병원에 마취나 임상병리 쪽으로 연결 안 되나요? 가시는 분들인데 따로 또 공부를 하세요? 당연히 공부해야죠. 전문가 되려면. 저는 갑자기 유미 씨를 보면서 우리는 몸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제가 의류를 하다가 갑자기 음식점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명공학을 하면서 저는 제가 가장 이렇게 뒤늦게 이런 일은 정말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마취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절대 수술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마취과 선생님이 마취를 안 해주면 수술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임상병리나 아니면 우리가 균을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박테리아나 이 세균을 확인하는 거, 그거나 아니면 마취,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 입력하셨죠. 그거를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해서 어느 게 더 중요한 일, 어느 게 내가 시간이 많이 걸릴 일, 공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해온 거 아까우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기서 파생적인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러면은 답이 조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는. 어때요? 조금 도움이 됐나요? 조금 도움이 됐나요? 네,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너무 이야기 잘 해주셔가지고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려웠어요. 네, 그다음에는 제가 안성희님 고민을 읽어드릴게요. 이건 일이 아니고 사람과 관련된 부분 보내주셨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는 환승 이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환승 이별 당하는 게 참 괜찮다가도 간간히 화가 나고 미워서 다소 힘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또 보내주신 지 시간이 흘러서 이분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연락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귀고 싶을 정도로 딱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대화하는 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어요. 아직은. 김치국을 마셔보자면 사람 일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주의이긴 한데, 사실 이 친구와 연애를 만약 한다면 끝이 보이는 것도 같아요. 점점 가까워져서 애매해지는 관계가 될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슬슬 선을 그어야 할까요? 다소 아깝네요.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혼 없이 가족 관계가 원만하면 지속 가능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보내주셨네요. 혹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 헤어진 이후에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 네. 일단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가 약간 화가 난다 이거였는데 지금은 화가 잘 안 나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그 친구랑 사귀고 있습니다. 그 친구랑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애매한 관계를 청산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까 저기 질문에는 끝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어떤 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뭔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아직 학생이고 저는
사회 초년생이니까 그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서 뭔가 이전 연애도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하고 헤어졌듯이 이 친구랑도 뭔가 각자 다른 생활권과 환경을 산다면은 헤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환승 이별은 나를 깊이 사랑해주지 않은 하나의 반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간 거에 대해서 저는 땡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의 어떠한 그런 다시 재회라든지 이런 거는 혹여 기회를 그쪽에서 가지려고 해도 다시 재회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네. 그리고 우리 지금 성희 씨가 일단은 이별은 되게 슬퍼요. 이별은 슬프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복수하는 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내가 그 헤어진 원인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여서 나를 업그레이드하고 그 다음에 나를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면 그 친구가 멀리서 봤을 때 나 괜찮은 아이를 놓쳤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을 시키는 게 가장 큰 복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래요. 한 사람하고 헤어지면 그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사랑을 갈구해요. 근데 그거는 되게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는 분명히 어쩌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또 사랑도 찾는 건데 지금 성희 씨의 그 삶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그런 판단이 드신다면 그게 혹여 내가 지금 헤어진 이별 후에 어떠한 그런 그 헛헛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그분이라도 만나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혹여 갖고 계신다면 그건 본인만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를 서둘러서 만나는 것보다는 본인이 다른 더 멋진 항상 우리는 헤어지고 나면 그보다 더 멋진 사람을 만나게 돼서 앞으로 지금 굉장히 기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지 나를 조금 내면과 외면을 가꾸는데 집중하고 내가 조금 더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혹시 블랙의 신부를 보셨나요? 아니 블랙의 신부에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기회를 찾지 말고 능력이 좋은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서 능력을 찾지 말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서 사랑을 찾으라고 해요. 저는 사실 제가 20대 그 말을 일찍이 알았더라면 굉장히 저는 이기적으로 사람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을 배려하고 늘 하던 대로 제 어떤 본질대로 성향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의 그 상대 남자에게 굉장히 어떤 그런 나쁜 버릇을 심어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노력해서 그냥 다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니까 결국은 고생은 제가 혼자 다 했더라는 어떤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경험자로서 성희 씨는 지금 20대 맞죠? 네. 20대 초반이신가요? 중반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 학생이실까요? 졸업했습니다. 졸업하셨고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지금 그 환승 이별이라는 어떤 그런 이별도 경험을 하시게 된 거죠. 그게 얼마나 됐어요? 굉장히 사적이고 굉장히 사적이고 다소가 복잡할 수 있지만 헤어지고 애매한 기간이 오랫동안 있었다가 그리고 이제 연락 안 하고 마음 접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한테 새 사람이 생긴 어떤 그걸 목격하게 됐어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얘기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근데 이런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교제를 하면서 나에게는 비밀로 하면서
그거를 숨기고 계속 교제를 이루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친구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해서 떠나가 준 거에 대해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정말 누군가 조상이 도와서 나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나는 그 성희 씨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그 질문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조상님이 도우셨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안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경험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희 씨가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 앞으로 또 더한 어떠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분명히 선택을 더 잘할 거라는 어떤 저는 생각을 하지 아예 기회조차도 안 갖는 건 그거는 조상님이 도우는 게 아닙니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거죠. 성희 씨는 지금 본인이 조금 더 그 환승 이별을 한 이후에 그 마음이 조금 이제 치유가 됐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자기 그 내면과 외면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질문지 중에 그랬잖아요.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정말 실패 없이 잘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스쳐가는 인연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도 이 사람을 지키고 싶다.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경험을 못했어요. 나이가 있어도.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났는데 오래 갈수록 만약 내가 최악의 경우에도 지켜줄 수 있고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아니 내가 지켜줄 수 있는 네. 사람. 내가 정말 이렇게 스치는 인연이 아닌 내가 그 사람이 최악의 경우에도 내가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다는 나의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과 만나면 저는 제 마음이 항상 자기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겠다. 지켜주고 싶은 사람. 지켜주고 싶은데 지켜줄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은 지켜주고 싶은데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에게 실망감을 준 사람이겠죠. 그러면 나한테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켜주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지켜줄 능력이 없다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전제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능력 나올 게 없는데 능력을 찾지 마시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찾고 그렇게 시작한 전제 하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어떤 하나의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기적이면 좋겠다. 이타적인 거는 관계에서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 입장을 배려하는 게 좋지만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굉장히 좀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되 내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 정말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오래가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좀 이해를 조금 더 뒀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 근데 상대가 나를 너무 사랑해줘. 그런 결혼은 불행하더라고. 근데 내가 상대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인내심을 갖고 견뎌낼 수 있더라고요. 상대방도 과연 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내가 만나가면서 교제하는 중에 그걸 알아차려야죠. 그래서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사랑이겠죠. 또 궁금한 거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걸 하고 싶습니다. 응? 뭔가 다른 타지에게 그 폼을 적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라디오에 사연 적듯이 일방적인 의사소통처럼 이렇게 적었던 거고 그리고 시간도 흐르고 상황도 바뀌었고 이제 다른 고민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분류를 나눈다면 일에 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체험형 인턴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어디요? 어디?
체험형 인턴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아, 인턴 생활하고 있다. 네, 근데 회사가 좀 작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가 좀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다들 꽤 사이도 좋고 다들 좋은 분이고 약간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일한 지 한 달 반쯤이 되니까 이제 퇴사하시는 분을 한 3분 정도 보고 약간 그런 게 생각보다 마음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뭔가 제가 초중고 대학교 살아가면서 제가 속한 집단이 뭔가 좋지 않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왔구나라는 생각을 회사 다니면서 생각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속한 집단에서 어떤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내가 속한 이곳이 별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꼭 좋지 않아서 떠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렇겠죠. 뭔가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사연이야 다양하겠지만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 새로운 고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만약에 이 인턴 생활이 끝나고 뭔가 정직원처럼 될 수 있으면은 처음에는 뭔가 회사가 작지만 그래도 오손도손 잘 돌아간다 해서 뭔가 계속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뭔가 퇴사하시는 분들도 보고 그리고 이제 회사분이랑 친해지면서 약간 회사에 이런 부분이 문제다 하는 이제 다른 분들 이제 회사 더 오래 다니신 분들 얘기도 듣고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이제 되게 대기업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나도 인턴이 끝나면 대기업을 준비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전에는 취업하기 전에는 어디든 좋다, 대기업 아니어도 된다, 약간 뭔가 어디든 소속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왠지 그런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는 경험할 수 있는 걸 최대치로 경험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지 그 기준은 다 달라요. 이 좋은 회사, 나쁜 회사에 대한 기준은 저는 그건 다 객관적인 어떤 하나의 자기 그거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규모는 아까 작고 혹시 우리 성희 씨가 지금 인턴 생활하는데 어떠한 그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계시죠? 원래 일하는 거는 약간 마케팅 부서여가지고 이제 그 회사의 약간 브랜딩이나 아니 컨텐츠 제작 서포트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영업 쪽 일도 서포트해서 전화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우리 성희 씨가 회사를 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작지만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본인 걸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투자하지 않고도 그걸 배울 수 있는 건 지금 엄청난 기회예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조기 퇴직을 하든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거는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왜 상관이 없냐고요. 그거는 그들의 주관적인 거지 그게 어떠한 내 삶에 영향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그 성희 씨가 지금 거기 있는 동안 내가 거기서 경험을 하고 필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나한테 채용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래도 돈을 받고 일을 배우는 거잖아요. 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광고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먼 날 우리 성희 씨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내가 이거를 내 삶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 삼으면 되겠다라고 지금은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기간이 정해졌을 거잖아요. 그 인턴 기간이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개월이고 11월 30일이 현재까지 많이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떤 결정이 나는 건가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아직 거기에 남게 될지. 불확실하긴 하지만 제가 이제 회사에서도 계속 저를 원하시면 뭔가 저한테 선택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에서 원해도 네. 성희 씨가 선택 안 하시면 돼요. 왜요? 왜요? 그 왜요는 성희 씨가 알고 있겠죠. 왜요? 그런 거죠. 내가 여기서 정말 뭘 배울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어떤 노동력에 대해서 여기서 나한테 보상은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퇴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4대 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어떤 직장을 다시 썼을 때 이 회사가
나에게 어떤 스펙이라도 내가 이 회사를 다녔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한테 경력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회사인지 그거는 이제 성희 씨가 잘 판단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제 경험을 얘기할게요. 이건 왜 제 경험을 말씀드리냐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아서 저는 회사 생활을 했는데 저에게 남들에게 주는 월급은 똑같았어요. 근데 저는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일이 보이니까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저는 저에게 남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평준화돼서 나오는 게 저는 조금 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노동력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보상을 내가 혼자 해야지. 그리고 나는 창업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저를 붙잡는데도 저는 박수 칠 때 떠나왔다는 얘기가 제 책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정말 이런 어떤 방향성을 지금 혹시 꿈을 지금 여쭤봐도 될까요? 성희 씨는 뭘 하고 싶어요? 뭘 잘하고 뭘 할 때 좋아하고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혹시 지금 그런 학교 졸업을 하셨으니까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 아직이요. 그럼 이제 그런 플랜이 이제 생기실 거잖아요. 지금부터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아까 지금 선택지와 그 패스 그다음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이런 거를 지금부터는 조금 구상을 해보시고 혹시 우리 성희 씨도 블로그를 하고 계시나요? 네, 블로그의 내용은 어떤 거를 주로 다루고 계시나요? 일기장처럼 쓰고 있습니다. 일기처럼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마케팅이 목적도 아니고 그냥 내가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거기서 그 기록을 한 몇 년 정도 해하셨을까요? 18년 정도. 와우. 아 그래요? 네, 그럼 굉장히 많겠네요. 저기가 구독자가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 구독자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18년 정도 됐으면 내 글을 관심 있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구독자가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냥 지인 위주로 서로의 중심으로 글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쓴 거를 한번 쭉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런 거를 혹시 이렇게 조금 느껴지지 않던가요? 저는 빛을 좋아해요. 뭐를 좋아해요? 빛이. 응? 빛. 빛? 그래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사진 찍는 거 좋네요. 그러면은 지금 블로그에도 영상물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계시겠네요? 영상은 드물고 사진은 주로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정지되는 사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잘하는 게 뭐냐고 지금 한번 여쭤본다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만?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말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사람들이 너는 참 이거 감각이 있어. 여기에 센스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데. 사과를 잘 깎습니다. 사과를 잘 깎아요. 그것도 하나의 뭐 본인이.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사과를 잘 깎는 거는 본인의 이제 손재주인데 그거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가 좋아서 그 성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성과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블로그 할 때 사진을 찍었어. 근데 사진을 이렇게 넣는데 글과 사진이 매치가 잘 되게 뭔가 올린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줬을 때 그 상대에게 어떤 그런 피드백을 받은 그 좋은 기억들 나에 대해서 고맙다고 어떤 치사를 받았던 어떤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우리 성희 씨는 본인에 대한 어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평화적인지 아니면 굉장히 다혈질인지 아니면 내가 굉장히 리더형인지 아니면 완벽형인지 뭐 그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 때 본인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 몇 가지 분류인가요? 몇 가지가 포함이 돼요? 몇 가지 분류인가요? 총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 그게 이제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형인지 아니면 내가 리더형인지 아니면 내가 좀 다혈질인지 아니면 나는 좀 평화주의라서 굉장히 몸을 좀 살리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네 가지 중에서 굳이 내가 평화주의요. 그러면은 그 평화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내가 나서지 않고 그냥 뒤에서 관망하는 걸 평화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화주의는 어떤 걸 지금 평화주의라고 우리 성희 씨 기준으로는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평화주의. 네. 뭔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피하는 것 같아요. 해야하는 거. 근데 저는 또 네, 여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응, 어떤 하나의 대응을 하기 위해서 끌어내는 에너지보다 그냥 흡수하고 그걸 바라봐주고 타협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냥 모든 게 제가 손해보고 그리고 그냥 그 상대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근데 이제 다만 제 인격적으로 어떠한 제가 훼손을 입었을 때 저는 이제 그거는 제가 허용을 하지 않지만 웬만한 거는 그냥 제가 맞대응하거나 그다음에 마찰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를 쏟기에는 너무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약간 평화주의처럼 그냥 타협하고 바라봐주는 그런 성향인데 우리 성희 씨도 약간 그런 성향이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또 만나서 이 얘기를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희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이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셨던 말씀을 잘 까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성희 씨가 회사에 지금 아까 그 본인이 내가 과연 여기 있어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그러는데 이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쨌든 회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을 안 받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대한 내 삶에 도움은 되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세상에 버릴 경험은 없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버릴 경험은 없다 생각합니다. 버릴 경험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경험이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니까 일단 3개월 11월 말까지 그 경험을 계속 일단은 거기서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시고 지금 평화주의자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든 좀 피하고 웬만하면 좀 어떤 상황을 그냥 이해하는 쪽으로 가신다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해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상황을 피하고 이해하고 어. 상황을 피하고 아니 상황을 그냥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죠. 충돌하지 않고.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어떻게 되죠? 네, 시간 오버돼가지고 그럼 두 가지 질문 해주셔가지고 원래 준비한 질문하고 또 일 관련 질문 해주셔가지고 맞아. 오늘 이제 일 관련이 하나 더 나와가지고 근데 잘 하셨어요. 지금 일 관련한 거 궁금한 거 저한테 질문지를 두기 전에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더 나온 거에 대해서 지금 저하고 얘기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버됐지만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건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또 다음 질문 할까요? 그다음에 신지혜님이 보내주신 일과 관련된 고민인데요. 저는 20대 중반에 대학교에 들어가 학업에 열중하고 있고 취업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20대 초반에는 제 진로와 삶에 대해 의미를 가지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20대 중반쯤에 주변을 돌아보니 각자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잘 꾸려나가는 청년들을 보았고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재진학을 하여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청년들처럼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졸업을 할 때에는 20대 후반이 되어 있을 거고 주변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에 적응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가 사회 초년생이 될 것 같고 등한시했던 학업에 더 노력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은 늦을 것 같고요. 이게 제 고민입니다. 한국 사회는 시기와 연령, 적정대에 맞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회에 적응을 하고 남들만큼 잘 살아가고 싶은데 날로 갈수록 비교하며 열등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이 해결되기 위해선
제 마인드를 지속해서 변화시키고 멘탈을 강하게 다잡아야 할 것 같은데 저처럼 늦은 출발을 결심하고 어떤 목표를 잡고 달려나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혜 씨는 되게 지금 조급해요. 근데 조급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조급은 어떤 거냐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그 조급한 마음이 더 발전되면 열등감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결국은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열등감을 어떤 자신의 동력으로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물론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 물리학자,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학창 시절 때 수학을 너무 못한 열등생이었어요. 그리고 천재 물리학자였는데,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그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랬죠.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인가 그 가수도 첫 오디션에서 뭐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너 그냥 하던 트럭이나 가서 계속 운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악평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우리 서태지, 한국 음악을 바꿔놓은 서태지도 처음 공연 오디션에서 굉장히 혹평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눈물을 먹으면서 그 친구도 약간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어요. 자, 이들은 열등감은 나를 믿지 못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열등감을 자기애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열등감마저도 내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사람의 케이스가 결국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구는 그 열등감을 자기애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누구는 평생 그 열등감에 노예가 돼요. 그런데 열등감이란 뭘까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제시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래 제야 너 수고했어.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야 결혼이 뭐가 문제야. 내가 일단 내 자리를 먼저 확고하게 다져놓고 내가 물이 좋으면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내가 이게 인연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나에 대한 칭찬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급한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조급하지 마시고 지금 잘 가고 계세요. 지금 다시 또 학교도 또 진학해갖고 다시 공부하고 계시고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저는 원래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좀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떤 학교였고 어떤 과목이었는데요? 원래 학교는 가면 가면? 네네네. 어떤 대학교인 근데 과목이 뭐였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관광 경영이었어요. 관광 경영. 네. 1학년도 때는 관광 경영 쪽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잘했는데 네. 거기 들어가서 하다가 이제 제 진로랑 안 맞는 저는 수능 성적에 맞춰서 선택한 과였어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휴학을 장기로 하다가 장기가 몇 년이었어요? 2년 넘게 그동안은 뭐 하셨어요? 네, 일도 하고 무슨 일 했어요?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 네, 네.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워킹홀리데이를 다녔어요. 외국에 갔다 와서 네네네. 그러면서 좀 시간을 많이 쓰다가 한국에 왔을 때는 이제 휴학을 연장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퇴를 할지 아니면 다시 학교로 돌아갈지 그거 기로에 섰었는데 네. 제가 그때는 자퇴를 선택을 했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약간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네,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좀 그때는 가능성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좀 더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디 그거와 관련된 창업이요? 네, 제가 그 바리스타는 일로 인해서 좀 손에 배기도 했었고 제가
제빵 제가 네, 좋아요. 네. 관련한 자격증을 따면서 그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쪽에서 창업을 해보자 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금은? 자금은 사실 약간 부모님 지원이 그거는 가능해요. 네, 그 정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그러면서 그 시기에 어떤 상황이 상황 변수가 생겼는데 그 변수 때문에 그 인해서 본인의 마음의 변화인가요? 외부의 자극도 있었고 네. 저 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학교를 돌아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때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약간 좀 많은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저희 학교에 재입학 제도가 있어가지고 재입학을 다시 한 거예요. 자퇴한 거를 이제 다시 재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 학과로? 그 학과로 다시 재입학을 했는데 네. 근데 그때 제가 아무래도 이 학과에서는 적응하고 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과로 전과를 했거든요. 어디였어요, 그게? 과가? 지금은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라고 그 무역 관련한 네. 그 학과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역 관련한 학과를 나오면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관광? 저는 그거 하고 싶었습니다. 싶습니다. 지금 영업 사원이 되고 싶어요. 영업사원이요? 네, 영업사원. 어떤 거를 팔고 싶으세요? 일단 어떤 물건을 판다 아니면 그 제품을 판다, 서비스를 판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사실 저는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제가 언어 쪽에도 관심이 많이 생겨서 언어를 개발을 해서 언어 개발? 네, 그 외국어 같은 거 네네. 있잖아요. 엄청 다르진 않지만 관심 생겨서 지금 그걸 네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직무가 영업 직무 무역 쪽일까? 1순위는 무역 쪽이에요. 네. 근데 2순위부터는 그냥 사기업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확신이 드는 사기업이라면 가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창업의 생각은 아예 없어졌네? 지금은 없어요. 왜냐면 창업 그 커피숍을 하려고 했던 그때가 언제쯤이었을까요? IMF 그 코로나 전에. 코로나 전 터지기 직전에 제가 한국에 안 하길 너무 잘했고요. 그거 하면 200점 팔아도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그거 시설비 있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그만두면 남들이 쉬는 시간에 우리는 비즈니스를 할 때 이거는 좀 약간 예외의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비즈니스 코드를 딱 하려고 하면 남들이 자는 시간에 나도 자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 건강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올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남들 자는 시간에 나는 일해. 근데 남들이 일하는 시간에도 나는 일해. 이거는 지금 제대로 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얼른 내려놓을 수 있었죠. 근데 그 내려놓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쨌든 그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혜 씨가 이제 창업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은 거는 지금은 저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창업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창업을 하고 나면 그때는 리스크를 안 떤가 진짜 죽기 살기를 성공을 하든가 그래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 지혜 씨도 20대죠? 네, 저희 25살. 25살. 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험을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근데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고 대가를 그러니까 수업료를 지불할수록 보상은 커요. 그거는 우리가 어쨌든 진리예요, 진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과 쉬운 길이 있다면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고 싶고 어떤 물건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을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본인이 언어도 개발하고 모두하고 남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자신감도 있고 열정도 있고 호기심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혜 씨는 약간 좀 뭐라 그러지 상대에게 되게 이렇게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유연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떠한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그 공부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고민은 단지 그 너무 늦게 가는 거. 네, 사실
남들 결혼할 때 나는 지금 되게 늦을 것 같고 지금 이 공부를 늦게 시작을 했으니 다시 이제 그걸 해가지고 편입을 해서 편입인가요? 재대 입학인가요? 전 재입학이지만 어. 사실 편입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편입. 그러면 그 관련된 지금 무역 쪽의 편입? 네, 과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의 하면서 편입. 하는데 저희 학교가 좀 작다 보니까 되게 부지가 작거든요. 네. 그러기도 하고 과가 많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욕심은 더 생기고 뭔가 이런 어떤 거- 욕심? 제가 듣고 수업을 들을 때 너무 재밌고 그 사실 그 제가 1학년도 때 휴학을 했을 때 학점이 1.6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내가 예정이 없으니까. 아 그때 1.6이어가지고 학사 경고 직전까지 갔다 왔었는데 네. 지금은 학교 입학하면서 4학기 동안 다 전액장학금 받으면서 와우. 다니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자신감 생기고. 네 뭔가 프라이드가 점점 생기면서 아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배우고 아직 제 주변에는 아직도 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대학 시절 때 이런 공부를 해서 약간 그런 거에 흥미가 생겨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양 수업이나 전공 수업이 사실 그렇게 다채롭지도 않고 네.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집중하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군요. 네, 사실 대학 타이틀은 저는 지금도 감지덕지하게 다니고 있는 건데 왜 감지덕자다 생각해요? 그냥 제 나이 때 다시 학교를 가서 부모님 지원도 어쨌든 제가 지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만 하고 있어요. 네네. 공부에만 집중하고 네, 계실 수 그런 있도록 상황 자체가 저한테는 서포트를 해주시니까. 분수에 분수에 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네네. 드는데 네. 그래가지고 다니려고 하다가 이제 공부에 욕심이 생기니까 다른 학교도 한번 편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편입을 준비하고 계세요? 네 이제 이번에 종강을 하면 제가 지금 풀 학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이제 최저 학점을 들은 상태에서 편입을 1년 잡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병행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뭐가 고민일까? 제 고민은 음. 사실 그거인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메시지를 계속 듣고 싶은 것 같아요. 메시지. 왜냐면 저도 생활 같은 거를 계속 하다 보면 물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만 그 와중에 어떤 힘든 순간이 부딪히면 갑자기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뭔가 심지가 깊게 저를 잘 못 잡고 있는 지금은 그럴 때죠. 그래가지고 그 더 프리스타트 강연 같은 것도 오는 이유가 사실 네네. 다른 시니어분들께서 얘기하신 거 들으면 그냥 제가 저에 대한 성찰을 안 해도 남에 대한 인생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거에 네네네. 대한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제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거예요. 지혜씨 똑똑하시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그 메시지를 좀 얻고자 해서 온 거고 저는 원래 약간 사람들 얘기하는 거 기록하는 것도 좀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렇게 시간을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그 미션은 블로그인데 블로그 지금 네, 저 운영하고 계세요? 네, 블로그 작성하고 있고 네. 운영하려고 오늘 이야기도 쓸 것인가요? 저 저번 것도 썼어요. 그랬어요? 오늘 것도 쓸게요. 네. 그거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블로그 올린 걸 제가 보고 지금 지혜 씨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 성희 씨의 마음은 어떤지, 유미 씨의 마음은 어떤지 제가 볼 거예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 이미지, 국내 1호 이미지 메이킹 전문가의 디플로마를 드리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과제물이라고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고 이 세 분들의 생각이 오늘 내가 조금 미흡했나? 또 앞으로 그러면 다음 만났을 때는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 이들의 또 어떤 그런 그 생각들하고 저하고 계속 이제 어쨌든 이 생각을 좁혀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제이 씨는 지금 편입을 지금 조금 더 큰 대학으로 이제 편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 여전히 이제 과는 같은 거고요. 네, 저는 사실 글 쓰는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서 사실 글 쓰는 작업을 되게 많이 했고 블로그 몇 년째 쓰셨어요?
블로그는 근데 제가 글을 쓴다기보다는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여서 자기 개발 관련한 것들을 써가지고 그건 블로그에 뭐 정보라든지 그런 거는 되게 없고 많아요. 정보? 네. 그러니까 어떠한 자료를 찾아서 정보를 남들이 그거를 그 막 다 일일이 찾지 못하는 걸 대신 내가 압축해서 해주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컬럼도 쓰고 있고 블로그도 올리고 있고 별건 아니지만 그냥 사사로운 어떤 가사 일이지만 내가 어디 맛있는 맛집을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그냥 제 방식대로 이제 쓰는 것처럼 우리 지혜 씨도 그걸 쓰다 보면 그게 정확하게 하나의 자료가 돼서 그게 책의 재료가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몸통이에요. 근데 몸통에 팔을 끼워, 다리를 끼워, 그 다음에 머리가 있어. 이게 지금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몸에서 이렇게 별개에 떨어진 어떤 것들을 지금 또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던 일, 지금 편입하고 내가 전공하고 이 일에서 항상 매듭을 지어야 돼요.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진도를 나가야지 이거를 결과를 얻지 않고 가면은 결국은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아까 프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고 직업의 고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프로답게 사는 건 결국은 내가 프로가 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는 항상 나는 프로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거를 했으면 이거에 대한 가지를 하나씩 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파이프라인을 놓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거를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지식화 해가지고 이걸 나의 굉장히 굉장히 좋은 상품을 만드는 거에 쓰시는 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혜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난 잘 가고 있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다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직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면 지금 또 질문해 주셔도 돼요. 저 한 5분 정도 시간 되나요? 네. 그냥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샘플?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샘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롤모델? 네, 롤모델. 네, 롤모델. 여쭤보는 건데 네. 30살 초반부터 사회초년생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때 자기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나요? 아니요, 많이 본 게 중요하지 않고요. 가능해요. 가능한 네, 그보다 더 늦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 일을 얼만큼 준비해서 하느냐가 중요하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씨가 40에 뭔가를 정말 딱 터뜨리는 그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뭐 20대 남들 다 가는데 나는 못 간다. 뭐 나는 아직 좀 늦어질 것 같다. 이게 커리큘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는 그래서 지혜 씨가 지금 저한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질문 속에는 가능해요. 40살, 30살 그 이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준비가 굉장히 확실하게 철저하게 돼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모든 일은 자기 만족이지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 확실하게 하시고요. 지치지만 마시고요. 그리고 항상 매듭을 지어서 결과를 만들어서 그 다음 스텝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스 코스, 그 다음에 답안지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이게 지금 6회차까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럼 6회차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지금 6회까지 계속 나올 의향이 있으신 거 맞죠?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오늘은 생각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을 또 끌어내서 질문을 끌어내는 것도 고민이에요. 사실은 고민을 끌어내는 것도 고민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큰 용기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나오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자기 성장을 한 발짝 지금 스텝을 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들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저한테 더 많은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꺼내기 위해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거꾸로 같이 공부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시간 2분 남았어요. 아까 전에 유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일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일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고 또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데 사실 저는 돈을 잘 벌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지금
좀 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는데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돌아서 이 돈 되는 일을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근데 이 일이 돈이 되는 일에는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판단으로 선택을 한 거고, 하나는 내가 너무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은 적이 정말 소소하게밖에 없고 뭔가 이거를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어라는 그런 분야가 사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제 해도 가능한 일인데 그럼 그거는 이제 그게 중요한 일일까요? 지금 돈 되는 일이 중요한가요? 저는 사실 지금은 돈 되는 일이 중요하다고. 돈 되는 일이 중요해요? 네. 그 돈 되는 일은 언제 준비돼서 언제 돈이 될까요? 그걸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그럼 있어요. 몇 년 후가 될까요? 돈이 되는 게? 돈이 되면 일단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회사의 생활에 좀 적응하고 제가 실적을 만들어내면서 인센티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때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때. 자 그러면은 좋아하는 일은 뭘까요? 이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저는 잘하는. 좋아하는 일은 사실 글 작가가 약간 되고 싶은 마음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요새는 본업 작가가 아니고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네. 약간 시나리오를 쓰고 싶은데 그 시나리오 일을 하고 싶지만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면 영화를 뭐. 영화도 좋고 드라마도 좋고 아 네네. 요즘에는 그냥 구성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신호? 뭐라 해야 되지? 시도? 약간 어떤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시나리오를 많이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기회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죠. 굉장히 많이 열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돈이 되는 일과 약간 계속 사유하고 뭔가를 창의적으로 하는 일과는 저는 완전 선생님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같이 할 수는 없을까요? 같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은데 근데 같이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유미 씨 생각을 들어볼게요.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일과 돈 되는 일. 좋아하는 일과 돈 되는 일.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지금 잘하는 일 맞죠? 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너 잘해, 너 이쪽으로 재능이 있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공모전 같은 나가서 상을. 근데 이게 외부 공모전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어쨌든. 하는. 네네네. 공모전이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다 시작은 미약해요. 사실 그게 저희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의문점이 생겨요. 회사 들어가서 물론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연봉을 책정해서 내가 무역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그 무역은 내가 스스로는 혼자 창업해서는 못하는 일일까요? 창업은 아니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에라도 내가 이거 무역을 하고 싶어. 그러면 무역의 일을 내가 스스로 어떤 멤버를 두고 내가 스스로 창업도 할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회사를 들어가면 내가 시간을 근무 시간 동안 나는 갇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일 지금 지혜 씨가 그 공모전에 당선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나를 이미 한번 시험대에 올려봤고 그거에 대한 결과도 있었고 저는 이거 지금 너무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에 들어가서 돈 되는 것보다. 어차피 돈이 회사에서 연봉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단계를 밟아서 내가 돈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내가 원하는 만큼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진 않아요. 회사는 그냥 내가 초기 뭐 1년 근무 이렇게 근무 연수에 따라서 주지만 지금 본인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돈보다는 내 가치를 팔 수 있고 내가 정말 가슴 뛰는 일이라면 그게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을 하면은 좋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해준다면 저는 그거죠.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돈은 저절로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시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거를 좀 이렇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 생활을 경험해서 내가 누가 뭐라고 아직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때
그때 그 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시간을 조금 소요가 되더라도 일단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는 답을 내가 스스로 내리고 오면 후회가 없고 다시 되돌아보질 않게 돼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경험을 해보되 이쪽에 대한 거는 꿈을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같이 병행할래요? 제가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잘 할 수 있는 일, 만약에 영업 사원으로 일을 한다면 그 분야에서 회사 생활 경험을 되게 빨리 체득을 하고 비슷한 그 통금 정도의 수준을 빨리빨리 체득을 한 상태에서 그것도 자신이 있나 보다. 빨리빨리 체득을 해서. 일이 좀 숙련이 됐다 하면 네. 그때 제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갈고 닦은 부분들을 그때도 같이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병행하세요 그냥. 남들 자는 시간에 이쪽 일도 하고 글도 쓰고 또 공부도 해보고 직장생활 하면서 남들 쉬는 시간에 그냥 백조 아시죠? 백조는 우아하게 호수에 떠있지만 밑에 그렇지 않으면 빠져요. 그것처럼 그렇게 지금 두 가지 일을 병행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지 어떠한 그런 하나를 놓고 하나를 다시 대안을 찾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왠지 그 연출하고 감독하고 왠지 그 연출 감독이 막 떠오르는데요. 이쪽은 패션 쪽이 생각났고 그리고 우리 성희 씨는 약간 상담이나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쪽? 막 그런 쪽도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지상.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차차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어떻게 좀 흡족하셨나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하실 분은 안 계시고요. 우리 좀 시간 있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개인 세 분의 Q&A 시간은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혹시 더 내가 좀 질문을 하고 싶고 아까 그 대답에 대해서 조금 모호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한 5분씩 다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유미 씨 없나요? 저는 일단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오늘 만족한 답이 나왔나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일상을 조금 기록해서 음. 좀 봐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록을 하면? 기록을 하다 보면 이제 겹치는 부분, 그 부분에서 제가 또 나중에 할 일에 대해 또 일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누가 물어보면 나 이거 하고 싶어 바로 말할 수도 있고 자신의 기질과 강점을 스스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셀프 마케팅이고 셀프 브랜딩이고 스스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거기서 좀 부족하고 미흡한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또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성희 씨 혹시 더 궁금한 건 없으시고요? 네. 좋아요. 지희 씨도 지금 뭐 마무리 잘 된 거 맞죠?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다들 늦게 오셔가지고 저희 협회 임원진을 소개하는 세션을 좀 스킵했었는데요. 아까 회장님 소개는 했었고 간단히 저희 협회 임원진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뭐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하지만 네, 그러면 저부터 인사를 마무리 단계에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시니어 이미징 협회 사무총장 김소희로 있고요. 협회 일 외에는 제가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 그 임원 비서로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제가 시니어는 아니지만 영한 청년들과 시니어 사이에서 제 시선으로 과교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가 주최 주관하는 협회 행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기획하기도 하고 오늘 전 차이를 보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협회 행사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달에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른 임원진분들은 이렇게 자리에서 그냥 인사해 주시면 되고 저희 강구현 부회장님 먼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구현 부회장이고요. 네,
대학교 법무법인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네, 저희 회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자문위원장님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퍼스널 브랜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요. 뭐 작가이자 뭐 대학 교수이자 뭐 가르치는 일도 하고 영상도 찍고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시니어 기념협회에서 운영이사를 맡고 있는 장윤선이라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항상 꿈꾸면서 지금 나이 이렇게 50 넘어서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민들이 늘 많은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부터 저런 고민을 해오면 나중에 내 나이만큼 먹으면 얼마나 성공했을까 하는 아주 기특한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저희 협회에서 그냥 모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자주 만나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저도 그런 꿈을 꾸다가 결국엔 제가 원하는 패션 의류 사업을 지금 13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장 김영선입니다. 저는 온오프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한국 시니어 이미지 진흥협회에 저도 이렇게 밀레니얼과 또 시니어 분들의 가교 역할을 하려고 이제 같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오늘 이야기 들었던 부분들이 저도 최근 들어서 많이 고민하는 부분들이고, 또 그런 부분을 같이 조언을 듣는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 좀 참여를 하게 되었고, 다 이해가 돼요. 뭐 우리 청년분들의 그 고민들도 이해가 되고, 또 조언해주신 그 부분도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겪었고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걸 또 나에게 접목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이 협회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그리고 저희 다음 달에는 11월 19일 오후 2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장소가 확정이 되면 또 개별 연락을 드릴 테니까 우선 스케줄